늙은 한동훈. 늙은 한동훈. 근데 저기 보면 정부 입법안을 찬성하는 분들을 제가 편의상 찬성파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부 입법안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대파라고 편의상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대파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을 시키고 분산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하자. 요게 전제야. 네. 반대파는. 그런데 찬성파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분산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검찰로 보완하자. 요게 완전히 달라. 이 전제가. 정확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게 네. 검찰이 너무 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찬성파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권한을 쪼개면 이 권한은 누군가에게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제 그렇게 가면 여기가 권한이 커지는데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이 권한을 막을 것인가?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네. 경찰이 권한이 커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경찰에게 종결권까지 주면 어떻게 하냐? 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경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볼 때 일그러지거나 왜곡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하나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찍어 눌러가지고 사건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검경 간에.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늦게 뭐냐면 나오는 게 지방 경찰들 같은 경우에 지방에 내려가면 뭐 특권층 사건 뭐 수사 봐주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보면 좀 다른 게 지방 경찰 가게 되면요. 그 지역에 태어난 친구들 경찰들 초중고를 거기서 다니고 네네. 보면 그 지역에 뭐 건달 양아치하고도 다 동창이고 동문이고 몇십 년 살다 보면 친해져 가지고 수사가 비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 보면 제가 어느 중소도시를 보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녀가지고 현지에서 15년째 수사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사 이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친소 관계가 많은 곳에서는 근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네.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수사 제대로 받으려면 도경에다가 수사를 해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경은 우리 시하고 관련 없는 수사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잘하긴 잘하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연결돼 있어 친한 사람 봐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르게 해결하면 되는데 보세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일그러졌던 것 때문에 불리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을 다시 남겨놓는다? 이거는 문제의 해법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그 소지를 되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개시, 진행, 종결로 진행이 되는데라고 했더니 옆에서 종결까지 가면 그거는 검사죠라고 하길래 맞아. 왜 경찰이 검사입니까? 그거는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고 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또 이제 짤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이지은은 변호사라면서 법도 모르냐 형사소송법 좀 찾아보고 와라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2번 PPT를 보시면요. 잠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왜냐하면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검사들이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네, 저게 이제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컨트롤 F를 해서 찾아보면 수사의 종결 0이라고 나오죠. 수사의 종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저 말은 형사소송법에 없고 그러면 종결이라고 딱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거든요. 전체 형사소송법에서.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종결이란 말이 9개가 나오는데 피고 사건 종결이 2개가 나오고 공판과 관련한 종결이 7개가 나오는데 저렇게 뭐 판결 선고 기일이라든지 뭐 종결 나오는데 저런 식의 종결이 나오지 이렇게 수사의 종결이라는 관념적인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네. 검사가 하는 검사들이 얘기인데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는 건데 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잠못 사람이-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완규까지 저 등장.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이완규가 한 겁니다. 이완규가 저 논리를 개발해냈어. 맞습니다. 이완규가 검사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나름 뭐 검사 이론가라고 불리는 맞아요. 사람. 늙은 한동훈. 늙은 한동. 근데 저 네. 이완규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간다는 것은 불기소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저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아. 수사를 종결한다는 거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거다. 저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면서 수사권에 당연 종결권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준다고 했더니 이완규 전 검사가 그렇게 하면 마치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만들어낸 거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네. 이 진짜 말장난이야. 곽수사나. 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종결권이라는 것이 경찰이 송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송치를 했다 하더라도 불기소할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럼 야, 내가 했어. 야, 이거 혐의 없네. 무혐의 처분 끝. 그러면 끝이에요. 하면 되잖아, 네, 수사. 네. 송치를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기소라는 절차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검사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데. 근데 저거를 저렇게 틀어버렸네. 경찰에게 송치 여부를 이렇게 전건을 다 송치를 해야 되고 네. 종결권 조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 말장난이야. 이완규 검사가 주장을 하던 거를 어제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수사 이 종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소를 검사가 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그다음에 불기소인 거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거, 중수청에서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수사 기소 분리죠. 네.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지금 막 네. 주장하는 거 중에서 그래서 막 혼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비전문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에게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특사경에 대한 지휘. 이거 왜 필요하냐. 일반 경찰관들도 교통하다 경비하다 오는데 특사경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니까 지휘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인 지휘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특사경 중에서도 일부 특사경의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더 특별한 케이스가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도 당연히 특별한 케이스지만 전체적으로 지위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을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개시권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라고 그 두 번째 얘기만 뒷부분만 한 거였구나. 얘기를 한 거죠. 네. 대통령은 정부안이 내 생각이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직설화법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정부안이 당신 생각이면 정부안을 믿고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보세요. 국회와 잘 수기해서 안을 만들면 좋겠다. 이번에도 보세요.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맞득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논의해가지고 안을 잘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정부안은 내 생각이야로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네. 마치 정부안과 다른 안을 내면 이재명 대통령께 반대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저는 네. 그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좋아요. 그러면 정부안보다 조금 센 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쳐요. 여기도 계시고 센 안을. 네. 그러면 센 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정말. 네. 아무런 해가 없어요. 조금 더 괴로워지는 거는 검찰일 뿐이에요. 네. 큰 변화로 인해서. 네. 정부엔 오히려 더 좋아요. 검찰을 조금 더 강하게 눌러놓으면 네. 우리 정부가 많은 개혁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해가 되는 건 없다. 네. 이건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경제수석실에서 비서관 일할 때 있잖아요. 예, 맞아요. 대통령님 공약이 있어요. 국민과 약속한 거. 그걸 정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석회의 가면 톤 다운돼요. 야 너무 세.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야 대통령 약속이라고 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야. 정책실 회의 가잖아요. 또 깎여요. 그러면 비서실장 회의 가잖아요. 부처에서 막 로비해요. 저거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한 반 토막 나요. 그럼 차포 다 뛰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나가면 국민들이 뭐야? 길거리에서 광장에 싸워서 나왔는데 기껏 정책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아니라는 건 원래 다운된다. 네. 온갖 로비를 다해서 그걸 전제로 하나 하자 말씀이고 네네. 만약에 정부안이 이꼴 대통령님 생각이면 국무회의 할 때 보세요. 장관들 맨날 의도 터지잖아요. 장관들이 보고하는 게 정부안이에요. 네. 정부가 다 해서 대통령님 정부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그게 뭐야 그러고 혼나잖아요. 정부안이 대통령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네. 속도감 있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 개혁안을 모아가지고 네. 안을 만들어서 그게 잘 돼서 가면 대통령님께 국무회의 딱딱 보고 가면 네. 땅땅땅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검찰 세력도 일부에서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지 말고 국회 안에서 정부안 올라온 것과 여러 개혁안을 놓고 논의해서 만들면 돼요. 네. 만들면 돼요. 왜 이걸 우리가 싸워요 이거? 아니 의원님.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인데 왜 욕을 먹을 거라고 전제하세요? 아니 또 제일 심한 욕을 하세요. 제 이상하시네. 복당시키지 마라. 수백 개가 달려요. 제일 심한 욕. 그게 민주당에 절대 들어오면 가장 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또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까봐 맞아요.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정치 수사, 선택적 수사 할까봐 네. 그 문제거든요. 특사경도 거기서 바라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면서 수사에 처음부터 막 뭐 수사해라, 누구 영장 치라, 누구 더 수사로 추가 입건해라 막 이런 걸 특사경하고 한 몸이 되어서 주가 조작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에 또 불기소해주는 또 네. 그런 식으로 왜곡된 수사를 검사가 개입할까봐 그래서 민주당은 특사경 지휘를 뺐고요.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특사경에 대한 지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 우려가 수사에 어쨌든 검사는 좀 개입하지 마. 이런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수사한다 돼 저게 있죠. 수사 개시권이죠. 직접 수사 개시권. 네. 검사는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저게 보안 수사, 자기들이 보안 요게 수사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유명한 보안 사건이죠. 수사권. 네. 그러네. 이렇게 있어. 수사한다, 수사할 근데 수 저게 있다가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 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은 형사소송법이잖아요. 네. 저거를 삭제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공소청법이 이번에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이 거기에 들어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권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형사소송법이 같이 심사가 돼야지 공소청법이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 사실상의 수사 지휘 그러니까 수사 개시 통보 네. 수사를 시작하면은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라고 통보해야 되어 있지만 돼. 저거는 보고로 볼 수 있죠. 수사 사항을 통보하고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저 의견 제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검사,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뭐 더 입건해, 뭐 더 추가 인지해 하면 입건 요청을 하는 경우 저게 이제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이라서 중수청법 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법의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공소청 검사가 저렇게 중수청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저 구조는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하는 모든 것 중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그러니까 국수본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에 있는 그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걸 통보를 전부 다 또 받아요. 중수청이. 그렇죠. 네. 받는 것 중에 선택적으로 누구 체육 사건 저거 해야 돼. 우리한테 보내. 이러면 우선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중수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또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공소청 검사를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수사 기소가 분리 안 된 상태로 선택적인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중수청 이번에 중수청법에 있는 저 두 가지는 지금 검경에는 없는 조항이에요. 지금 검사들이 바라는 조항이거든요. 저것이 네. 지금 공소청 검사들이 그래서 저거 두 개는 좀 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공소청 검사에게 아까 우리 체육 앵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96조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수사와 관한 권한은 아예 삭제한다 이런 것이 공소청법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수사는 완전히 공소청 검사에게는 그 없어지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네. 검사가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에 한 23명인가 뭐 그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그걸 54명까지 늘렸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모든 주요 보직은 다 검사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에 검사를 다 파견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전 부처에 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국정원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때 국가기구를 통제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검사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수사권 예. 전쟁이에요. 수사권을 지키려는 자와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전쟁인데 네. 저희가 이게 정부가 보안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네. 6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해서 그때는 지금 법사위원들이 없어요.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좀 빨리 준비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제대로 공소청법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출범할 수 있도록 저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에는 법사위 저희가 구성이 없어요. 바뀌어요? 상임위가 위원장님도 바뀌어. 없고 예. 뭐 기타 많은 법사위원들이 없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보안사건 논쟁을 그때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검사에게 도로 준다라고 하는 건 핑퐁이 돼 버리니까 네. 이제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두자라고 하는 법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원래 국가수사위원회나 이런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이 맞아요. 문제를 조율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정부를 너무 비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했잖아요. 좀 통합하고 그러면 있는 기구 안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권익위를 꼭 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 제3의 대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사가 아니면 안 된다, 검찰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논의에선 한 걸음만 벗어나면 네.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게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 같거든요. 굉장히 그게 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네. 아니 그 검찰을 권한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게 검찰 개혁의 본령인데 결국은 또 그거를 검찰이 한다? 짱용이 정말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동안에 나온 사실만으로도 박상용이는 당연히 처벌받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 돼. 맞아요.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 음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음주 장소로 언급된 검사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음주는 불가능하며 외부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반박했거든. 24년에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을 했죠. 네. 그 문건
이거 보면 이거 다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문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출정 당시 수용자에게 어떤 도시락이 제공되었나라고 물어봤어요. 법무부에서. 그랬더니 교도관이 이제 말을 답변합니다. 합니다. 저녁은 육회, 초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지급했습니다. 이날 도시락은 박상민 이 사람이 이제 뭐 물건을 제공했던 사람이죠. 사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을 주면서 하나는 검사님, 하나는 수사관님, 하나는 교도관님, 하나는 저희 회장님 거라고 말을 하면서 비싼 도시락이라고 자랑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교도관 한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도관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네.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네. 다른 교도관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를 수발한 박상웅, 박상민 아까 나왔죠. 박상민이 외부 음식을 사왔다. 커피를 주로 테이크아웃해서 사왔다. 도시락은 아니고 영상 녹화실 탁자에서 주전부리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로 사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상용이가 당시에 몰랐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박상용이랑 교도관이랑 심하게 충돌했다는 얘기까지 있어. 네, 그분은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한 문모 계장이 박상용 검사하고 붙었습니다. 싸웠다는 거죠. 수용자에게 음식 제공하지 말라고 싸웠다는 겁니다. 한 번은 문모 계장이 막 씩씩거리면서 구치감으로 내려와서 제가 다른 직원들에게 문 계장님 왜 저렇게 씩씩거리냐고 물어봤는데 검사가 우리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된 식사 말고 다른 음식을 자꾸 줘서 검사하고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내가 주는 건데 뭔 상관이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도 교도관의 증언이네. 박상용이 이래도 정신 안 차리냐? 내가 어미 꾸짖는다. 특혜를 제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서 네. 없는 사건을 조작할 수 있게 수사 조작을 한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정말 죄질이 나쁜데 그렇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차기 유력 정치인이잖아. 네. 차기 대권 주자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 검찰이 네. 정치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감사한 거에 맞춰서 뭐 재판도 진행하고 뭐 감찰도 진행을 하고 어떻게든지 좀 뿌리를 뽑아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네. 이게 곧 이제 검찰 개혁하고 이제 직접 연결되는 이제 사안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만 보자 이제. 충분히 봤다.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왜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 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그럼 것까지. 3부 토고는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세요. 조용은 입건이 안 됐죠. 이건 자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변호사가 누구야? 윤석열의 형님 박영수야. 자, 보십시오. 이 자식아 했다. 이걸 어떻게 참냐? 이걸로 0.73% 포인트 차로 졌어. 나도 안 참았어. 그 연어진술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도관도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다. 또 김성태 씨도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 검사는 박상영 검사 담당 검사겠죠. 김성태 씨가 그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증한 걸까요? 아니, 확인되신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확인되신 게 있어야 아니, 그걸 제가 묻지 마시고 대답을 드리지.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그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아니 거짓말을 그 국민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있지도 않은 발언에 검사가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죠.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리고 증인은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아니, 답변을 하시면 근거가 되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되묻는 거예요. 게 아닙니다. 아니 질문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음식이 질문을 다시 반입됐다. 해주십시오. 교도관이 외부 음식 반입된 적 있고 저기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검사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안 국민들이 듣습니까?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게 거부하시면서 어떤 게 저한테 제가 왜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맞냐 안 맞냐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가 전지 제가 여쭈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김성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성태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요. 그럼 이 지시에 대해서 그 검사가 본인을 지칭하는 검사냐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걸 왜 전혀 뭡니까?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얘기고요. 되죠. 전혀 뭐 사실 무근인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차장님, 24년 4월 17일에 수원지검이 언론에 발표합니다. 15시 30분경에 발표를 하고요.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다. 1315 사무실로 사무실이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자,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에 4월 17일 날 언론 발표 전수조사란 명목으로 전수조사 언론 발표하는데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로 공문을 보내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고두성 송민경 검사가 16일, 17일 이틀간 5분에서 2, 3분 정도씩 통화하고 나서 17일 날 수원지검이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발표하고 나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부분도 잘못된 보고가 있었는지도 서울고검의 그 인권침해대업부에서 살펴보고 있는 아마 저는 이 연어진수 세미나가 아주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방금 박상경 증인이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딸 집에도 줬던 폰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거 2월 18일에 있었던 폰 지급하는 과정, 또 3월 18일에 검찰의 진술 번복하는 과정이고요. 이 날짜는 6월 21일 출정 일지에 교도관이 작성한 겁니다. 하도 위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15시 5분부터 15시 40분까지. 자, 박상민 검사 아까 저한테 뭐라 했어요? 핸드폰을 딸 집에 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 해서 받았다고요? 6월 이 날짜는 교도관이 출정 기록에 비고란에 써놓은 이 출정 기록 날짜는 6월 21일이에요. 본인 박상경 검사 했던 말은 2월 18일 날 핸드폰 갖다 준 날, 그다음 3월 18일 날 가족 상봉시켜 준 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 출정 시에 차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변호인 접견 규정은 있지만 일반 면회 규정이 있습니까? 검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접견할 수 있지만 일반 면회 접견 못하는데 위법하게 불법하게 규정에도 없는 걸 박상현 검사가 직권남용한 거예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릴까요? 21일 날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 기록입니다. 예, 수사 필요사항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접견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접견했다고 써 있어요. 교도관이. 예, 그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박상현 검사 당장 수사해 주십시오. 대검찰님 아시겠습니까? 예, DF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증이야 위증. 위증한 거도 아니고 6월 21일자 출정 기록인데 2월 18일 거 가지고 위증하면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다 나왔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 교도관 출정 기록에 써 있는 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 교도관이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나와도 거짓말을 할 정도로 하나도 위법을 비상계엄의 어둠 속에서 입을 닫아버린 검찰총장과 국정감사장에서 명백한 물증마저 부인하던 검사들. 우리는 이들의 기괴한 침묵과 발뺌을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헌법 수호의 최보루여야 할 이들이 법정과 국회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참담한 풍경, 명백한 기록 앞에서도 사실무근을 외치는 그 오만함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과거 특검 요구 앞에서 확답을 피하던 지난 그 비겁한 행태가 오늘날 조직적 은폐라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 법망을 비웃는 이들의 발버둥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수평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의 현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